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러시아 용병 세력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일단 일단락돼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네, 푸틴 등의 칼을 꽂은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운명과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틀간 있었던 네네. 사태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러시아 정보기관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푸틴이 23년 동안 장악을 해왔습니다, 러시아를. 네네네. 그런데 이 반란을 전혀 예상치 못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 징후는 아마 러시아 정보기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다만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하나는 이게 이 푸틴이 정보기관들 사이도 이제 보안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연방정보국 이렇게 그 분할 통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러시아 정보기관들 간의 그 권력 게임 상황에서 확실하게 푸틴한테 전달이 못했던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두 예, 번째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보를 보고받은 푸틴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프리고진의 목적이 아마 그 징후가 계속 보였잖아요. 네, 그 네. 서방 언론이라든가 매체들하고 인터뷰하면서 크렘린 자체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무기 지원이 없었잖아요. 이 동기가 예. 실질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푸틴의 권력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푸틴은 투정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상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1인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네. 특히 이제 러시아처럼 이제 그 2인자들을 계속 분할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정보 자체도 또 왜곡된 정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2인자들이 좀 전전긍긍하게 돼 있고 허위 보고도 자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객관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좀 상실될 그럴 위험이 크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그너 그룹이 진격했잖아요. 네네. 중간에 러시아군 있는 지역도 지났는데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았다고 네네. 하던데 이게 바그너 그룹의 공격력이 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러시아군 수비가 좀 약했던 겁니까? 예, 바그너 그룹의 전투력 자체가 일단은 싸움하는 기술만 놓고 보면 네. 일반적인 정규군보다 셀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쾌속 진군이 가능했다는 건 두 개죠. 하나는 러시아 정규군 내에서도 일종의 사보타지가 있었다. 다시 말해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지 않는 사보타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사실상 실제로 바그너 그룹을 막을 만한 그 전투력을 지닌 부대들은 이미 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선급의 예. 부대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쾌속 진군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러시아군 내 무기는 왜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군 내 사보타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극 방어를 안 했다, 적극 저지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교전이 벌어지긴 했지만 교전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강력하게 저지할 의지를 보였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러시아의 정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많이 가 있기 네네. 때문에 수비가 어려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또 하나 의문스러운 점은 지금 푸틴 대통령이 국내에서 80% 정도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지지를 받고 있는데 왜 이 최측근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박수를 보낼까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외신들의 걸 좀 걸러서 들어야 될 게 예. 이 전쟁 자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여론조사상 나타난 80%의 지지율이라는 건 약간 거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마 한 10명의 3-4명꼴로는 분명히 전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거나 그다음에 푸틴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예. 네. 또 하나는 지금 바그너 그룹이 마치 푸틴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세력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쪽의 극우파 세력들 이쪽으로 예. 볼 때는 오히려 바그너 그룹의 사상적인 기반, 지지 기반은 그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했다라는 게 과연 극우 성향의 시민들인지 아니면 정말 전쟁의 염증, 이거는 아직은 보도만 놓고 보면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예. 그만큼 그러면 10명 중에 3-4명은 푸틴에 반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성향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표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거죠. 예, 네.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 일단 푸틴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 뭐 이 서방 언론에서 얘기했던 푸틴의 요리사라고까지 얘기를 예. 했는데 직접 요리를 해준 건 아니고요. 네, 네. 이 원래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제 사소한 범죄로 이제 교도 생활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요식업체를 차렸는데요. 예, 이 요식업체에 푸틴이 집권 이후에 자주 방문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프리고진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방문을 했다 그래서 예. 이제 요리사라는 별칭으로 불린 거고요. 네. 또 크렘린에 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또 업체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음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푸틴하고의 이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별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요리해 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그 우크라이나전 이제 크림반도 지금 침공을 앞두고 그 2013년에 이제 이 요식업으로 번 돈을 가지고 용병그룹을 창설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에서도 크림반도 병합 과정에서도 개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북아프리카의 시리아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또 아프리카 쪽에도 네. 용병들을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프리고진이 지금 이 외부의 분석에서 만약에 벨라루스로 가지 않는다면 아프리카로 갈 거다 하는 전망은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 중재에 나선 벨라루스 대통령 있잖아요. 네, 루카첰코. 예, 루카젠코 대통령이 중재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벨라루스로 갔을 것이다라는 그 관측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다, 다른 곳에 갔을 것이다. 네네.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어디 갔을 가능성이 클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루카첰코 대통령 자체의 얘기도 좀 걸러들어야 되는 게 어쨌든 본인의 예. 중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벨라루스로 간다 얘기할 텐데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벨라루스로 가는 거는요. 네. 오히려 정말 위험한 지역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 신변 자체를 완전히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벨라루스로 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제3지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어디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유럽을 벗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느 지역에 있든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행방을 얘기할 이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요, 200km 근처까지 진격을 했다가 갑자기 철수를 한다? 네.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게 프리고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원래 목표 자체가 권력의 찬탈이면 모스크바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근데 프리고진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내보낸 불만은 결국 국방부와 갈등이었거든요. 예. 저는 프리고진의 저 행태를 보면 생각이 나는 게 과거에 히틀러가 초반에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병 집단 있죠, 돌격대라고 예. 그 SA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SA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에른스트 램입니다. 램 같은 경우에 나중에 야망을 품었던 게 독일 국방부는 완전히 자기가 수장이 되는 거였어요. 예. 프리고진도 일종의 러시아 정규군까지를 오히려 자기가 지금 관할하게 되는 야심을 품지. 그러니까 그 목표가 권력 찬탈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프리고진의 야욕은 국방부 장악. 예. 그러니까 아무리 병력이 없다 그래도 모스크바까지 진군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요. 네. 자, 프리고진의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게 전력이잖아요. 예. 그 전력이 없어지면 프리고진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 있는 약 2만 5천 명의 바그너 용병들은 예. 5만 명으로 이미 그동안 또 많이 손실됐죠. 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예. 추정이 되는 바그너 그룹들 중에서도 정예전 투병이란 말이에요. 네. 저걸 잃어버리면 프리고진 자체도 물리적인 생명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 자체도 한번 속성을 보세요. 용병이란 말이에요. 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렇죠. 인물들이에요. 저 예. 인물들이 프리고진을 위해서 정말 러시아와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까지 거죠. 감수하면서 지금 이 모스크바를 향하려고 했겠느냐. 그렇군요. 그러니까 용병의 특성상 통제도 잘 안 됐을 거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푸틴은 일단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을 입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제 어떤 수를 둘까요?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보통 러시아야 그리고 구소련에서 쿠데타가 난 다음에
여지없이 실각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은 예, 분명히 예.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구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도자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소련 시절의 정치위원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 군에 대한 통제도 구소련 못지않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군이 쿠데타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도력을 상실한 건데 이번에는 사실은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이 프리고진이라는 용병 집단이거든요. 네. 그러나 당장 이 고르바초프나 옐친의 운명을 맞이하기는 않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권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아. 한번 전례를 보여줬어요. 예. 푸틴한테 반기를 든다. 아. 반기를 들고도 무사했다 더더욱. 이 교훈이 있다면 이제 2인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 적극적인 네. 이 반항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화 운동 쪽으로 갈 가능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러시아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가혹하고 더 잔인하게 몰아붙이지 못했다라고 특히 전술핵까지도 사용을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극우파들도 예. 또 푸틴을 뒤엎기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양-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해 네네. 주셨어요. 예. 근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저렇게 지금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네. 반역자라고 규정을 했고요.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해가지고 중재가 됐어요. 네네. 그리고 크렘린 궁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 네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반역자라고 규정해 놓고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체면을 많이 구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푸틴이 발표한 대로 내부에 동조 세력이 있는지 그게 예. 가장 위험하니까요. 그다음에 내부의 반역 세력을 지금 색출하겠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놓고 네. 안전하면 예. 그다음에 칼날은 아마 프리고진을 향할 거예요. 결국은 프리고진을 향할 제가 것이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스타일을 굳었기 때문에 네. 오랜 정치적이자 군사적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루카셴코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흔들리는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네네. 그 푸틴한테 내부뿐만 아니라 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도 더 잔인하고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동안 쇼이구 국방장관을 견제해야 하는 것도 푸틴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는데 네네. 쇼이구는 지금 어떤 입장 내놓고 있습니까? 근데 당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쇼이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수뇌부를 경질하기는 혼란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러면 네. 그거는 프리고진의 요구를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걸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푸틴의 입장에선 곱지는 않을 텐데요, 눈길이. 예, 네. 예.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믿을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 정규군들을. 그렇군요. 자, 내년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푸틴 대통령. 사실상 2036년까지 정권 연장을 거의 이제 확실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만난 겁니다. 네네. 푸틴 대통령의 미래 상당히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요. 네, 뭐 아직도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을 뽑으라면 저는 푸틴을 푸틴. 뽑을 거예요. 예. 그 안에 정변이나 이런 게 선거로 만약에 한다면 예. 여전히 가장 지명도가 있고 여전히 대중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도력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고요. 앞으로 예. 러시아 국내 정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선거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아마 선거로 간다라고 해도요. 네. 아마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은 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보니까 무기를 더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근데 유럽하고 미국은요 급변하는 것을 원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예. 만약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걱정을 하는 게 만약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항공기 같은 걸 지원을 이제 예,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전선이 이제 확연하게 이제는 이 우크라이나 우세로 예.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 이제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푸틴이 그렇군요. 이제는 궁지에 몰릴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 지금까지 푸틴이 굳이 예. 러시아 내의 평화론자들하고 극우파들 사이에서 그래도 핵무기는 쓰지 않는 균형을 잡은 거는 예. 지나치게 아직 내 권자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욕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그 전제가 흔들리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그 거고. 전술핵을 쓸 수 있다. 그런 예, 위험한 예.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상황이 에스컬레이션 지나치게 될 수 러시아 있다. 권력의 급변을 원치는 않는다.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런 그 1인 독재자 같은 경우에 자기하고 국가를 동일시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자기가 망하게 되면 국가는 존재 의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황이 좀 바뀌게 될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마 군사적인 난맥상이 러시아 내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쟁 상황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게 사기는 높아질 거고요. 아마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 있는 러시아 군들의 사기도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은 커요. 그런데 애초에 전쟁 초반에 상실한 그 영토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저게 일거에 갑자기 전사가 완전히 뒤바뀐다든가 지금 상황과는 달리 쾌속에 이제 반격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예. 지금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나리오를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푸틴이 내부의 이 동조 세력들, 예. 프리고진의 동조 세력들을 완전히 일소한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더 전명지를 상실하지는 않겠지만 예. 이 정도에서 전쟁을 끝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끝내는 쪽으로 그렇군요. 휴전을 예. 하거나 이게 그나마 긍정적인 거고요. 네. 부정적인 거는 푸틴 자체가 이제는 자기도 정말 이 마지막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더 거칠고 잔인하게 나온 이게 시나리오 2고요. 네. 시나리오 3은 푸틴 자체가 권좌에서 내려오는 경우인데 그럴 가능성까지. 제가 볼 때는 저게 예. 평화로운 권력 이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뭐 극우파가 이제 권력을 오히려 장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러시아의 각종 대량 살상 무기 이 통제력 예.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그게 시나리오 이제 3 정도인데 이게 가장 지금 현재로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리더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다수고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측근의 반란,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